2017년 3월 31일 6일차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목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버스로 이동하고 목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영산포 대박공호까지는 자전거로 66.1km. 눈을 뜨니 7시였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늦잠을 자고 11시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애매한 시간에 잠이 깼다. 빗줄기가 가늘어진 것 같아 8시 버스를 타기로 결정하고 서둘렀다. 카운터 직원에게 말하니 자전거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보관하면서 꺼내면 된단다. 새벽에 많이 내린 것 같다. 보슬비로 변한 비를 맞으며 터미널로 이동했다. 먼 거리는 아니라 옷은 충분히 젖었다. 버스 화물칸에 자전거를 실을 때 깔기 위해 빈 박스를 구하려고 편의점에 문의했으나 새벽에 거두어 간다고 했다. 아침 시간에 돌아다닌다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더구나 버스 출발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아 승차장 안에서 기다려야 했다. 기사에게 자전거를 실어야 한다고 했더니 그냥 문 열고 실으라고 했는데 오래전에 들은 바로는 자전거를 실을 때 화물비를 따로 내야 한다고 했다. 잠시 멈칫하다가 얼른 화물칸을 열었다. 화물칸에는 이미 크고 두꺼운 깔판이 깔려 있었는데 운전기사의 깔끔한 성격을 보는 것 같았다. 자전거를 싣고 차에 오르니 잠시 후 출발했고 승객은 나 혼자였다. 10분 정도 지나 간이정류장에서 영광까지 가는 승객이 한 명 타고 영광과 무안에서 여러 명의 승객이 탔다. 영광을 지나면서부터는 비가 그쳤다. 바닥이 젖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가 오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포에 도착하자마자 자전거 매장을 검색했다. 목포터미널에서 700m 떨어진 곳에 제일 가까운 매장이 있어 전화를 하니 자전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갔다. 그러나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자전거 매장이었다. 투어링용 가방을 찾으니 보여주는데 한 가지 모델만 보유하고 있었다. 다행히 사용하던 가방보다 폭은 좁지만 길이가 약간 길어 물건을 모두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 사겠다고 했더니 55,000원을 달라고 했다. 멀리서 왔으니 깎아달라고 했더니 현금으로 5만원을 요구했다. 오히려 멀리서 온 자전거 여행객이니 비싸도 살 것이라고 짐작한 것 같았다. 깎아봐야 1만원 내외의 금액이 될 것이고 전략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 더 이상의 협상을 하지는 않았다. 물건을 옮겨 담고 매장을 나왔다. 지갑에 현금이 얼마 남지 않아서 농협을 검색하여 찾아갔다. 급하게 버스를 타느라 아침을 먹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이 생각났다. 농협 근처에 롯데리아가 있기에 치킨 4조각과 감자튀김 그리고 콜라를 주문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12시가 지났다. 목포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영산강 하구뚝으로 가는 길은 시내를 통과해야 한다. 인도에 자전거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폭이 좁아 사람과 마주치면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인도와 겸용인 자전거도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노면이 거칠다는 점이다. 거칠다 못해 울퉁불퉁하고 움푹 패인 구덩이도 만난다. 자전거 전용 도로로 정비되기 전 동해안 자전거길의 포항 구간이 이랬다. 어쩌면 좀 더 심했다. 더구나 그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횡단보도를 10개도 훨씬 넘게 건넜고 폭이 너무 좁아 클리슈즈를 신은 채 한참을 걸어간 기억이 있다. 영산강 하구뚝 인증센터에 가까이 갔는데 사이버 인증 메시지가 울리지 않았다. 앱에 있는 지도를 보니 그 위치에는 인증센터가 없고 몇 킬로미터를 더 올라가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부스 안에 스탬프와 도장은 있기에 종주수첩에 흔적을 기록하고 출발했다. 목포시가 끝나고 무안면이 시작되는 경계에서 뒤를 보니 목포시 전경과 자전거길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모습이 시원했다.
조금 더 가니 아파트 단지 건너편으로 멋진 다리를 건너도록 되어 있었다. 이름을 보니 남창대교였다. 바다처럼 생긴 강물을 보며 달리는데 앱에서 사이버 인증 메시지가 울렸다. 그런데 인증 부스는 물론이고 가건물 하나 보이지 않았고 쉼터형 정자와 벤치만 있었다. 네이버 지도로 검색하니 인증센터 위치에 영산강 황포도배 인증센터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결론은 네이버 지도에 표기된 영산강 하구뚝 인증센터는 수첩에 도장만 찍는 부스이고 영산강 황포도배 인증센터는 앱에서 인증하는 사이버 인증센터인 셈이었다. 얼마 전에 남한강 자전거길에서 만난 한 라이더가 한 말이 생각났다. 영산강 하구뚝 인증센터에서는 사이버 인증이 되지 않았다고. 사이버 인증센터를 조금 지나니 강물을 바라보는 정자가 나타났다. 여기가 황포도배라고 불리던 나루터였다고 추측해본다. 정자에 올라서니 전방으로 펼쳐진 경치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옛날에 다니던 배는 보지 못했지만 넓은 강물로 눈을 채우고 자전거에 올랐다. 지도를 보니 여기서부터 좋기 몇 킬로미터는 강과 들판 그리고 자전거길이 나란히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1시간쯤 달렸을까 넓은 강폭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넜다. 몽탄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 다리 가운데서 찍은 사진이 강폭의 3분의 1밖에 담지 못했다. 드디어 누러지 전망 관람대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이름이 생소하고 재미있어서 어떤 곳인지 궁금했었다. 아직 다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짐작할 때 4대강 공사는 강을 따라 제방 공사를 하고 그 위협을 홍보하기 위해 또 쏟아지는 비난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그 제방과 주위에 자전거길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새로 만든 자전거길은 거의 평지처럼 높낮이가 별로 없다. 다만 간혹 강물이 절벽을 만나거나 하는 지점에서는 제방이 끊어지고 자전거길은 우회해서 일반 도로나 산길로 이어진다. 이런 경우 일반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고 자전거 타기에는 전용 자전거길보다 더욱 짜릿하다. 그런데 느러지 전망 관람대 가는 길은 산길을 지나야 한다. 마을 가운데의 농로와 우사 옆으로 꼬부라진 꽤 높은 경사로를 몇백 미터 지나 언덕 정상에 오르면 빨간 인증부스가 모습을 나타낸다. 5, 60미터 앞에 관람대로 보이는 정자가 있는데 한참 조경 공사 중이어서 주변이 어수선했다. 더 멋진 경치를 실컷 감상하면서 왔다는 생각에 굳이 관람대까지 내려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영산포까지 가려면 시간이 촉박한 이유도 있었지만 영산강에 들어서면서부터 역풍을 안고 라이딩을 했다. 몽탄교를 지나면서 바람의 세기가 더 커졌고 시속 20km 이상을 내기가 어려웠다. 15km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도 상당히 있었다. 더구나 제방 중간을 끊고 수로 공사를 하는 곳이 서너 군데 있었다. 제방을 돌아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도록 우회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우회도로에 하나같이 잡석이 깔려 있었다. 그중 한 군데를 지나다가 뒷바퀴에 펑크가 났다. 죽산보를 5, 6km 앞에 두고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것을 발견했는데 쌀알만하고 뾰족한 잡석이 타이어에 박혀 있었다. 자전거를 길에 눕히고 타이어를 분리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넣어놓은 비닐 장갑을 끼고 작업하기에는 목장갑이 제격이지만 부피가 커서 비닐 장갑을 몇 장 챙겼던 것이다. QR과 체인, 휠을 분리하고 타이어 한쪽 면을 휠 밖으로 뺀 후 튜브를 꺼냈다. 예비용 튜브를 휠에 끼우고 타이어는 원위치 시켰다. 프레임에 부착했던 펌프로 바람을 넣으니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시간에 쫓기면서 벌판이나 다름없는 자전거 길에서 바람을 맞으며 펑크를 수리하는 일, 정말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시 역풍을 헤치고 헉헉거리며 축산부에 도착했다. 사진을 찍으려고 했으나 휴대폰 충전량이 바닥이어서 불가능했다. 아, 사진을 찍지 못하다니. 앞으로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번과 같은 자전거 여행을 여러 번 하게 되겠지만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므로 사진 찍는 일은 아주 중요한 행사이다. 사진을 건너뛰는 사건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아마도 이번 여행에서 유일한 오게티가 될 것이다. 아니, 그러길 바란다. 오늘의 목적지는 영산대교. 영산포에 왔으니 필히 원조 홍어의 맛을 봐야 한다. 20여 년 전에 서울에서 홍어회를 먹어본 적이 있다. 코가 뻥 뚫리고 눈물이 쏙 빠질 정도의 짜릿한 맛이었는데 그 맛이 계속 기억 속에 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이후로 한두 번 기회가 있었으나 예전의 그 맛이 아니었다. 혹시나 영산포에 오면 그 맛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던 참이었다. 영산대교 바로 옆 새 건물로 깨끗이 단장한 모텔이 있었다. 4만 원이고 세탁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자전거는 지하에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 오일을 별로 많이 뿌린 것 같지 않은데 체인에 기름이 흘러내릴 정도로 흥건하다. 오늘은 자전거를 세척해야 할 것 같아 다른 모텔을 찾기로 했다. 강 건너에 모텔이 2개 있어 전화를 하니 모두 방에는 보관할 수 없다고 했다. 영산포 홍어골이 안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돌았다. 언덕을 하나 넘어 주민 밀집 지역으로 가니 골목 사이에 모텔이 보였다. 앱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지만 실물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아 건물 앞에서 전화를 했다. 제법 깨끗한 건물이었고 자전거와 세탁기 모두 가능하다고 했다. 숙박비는 4만 원이고 혼자 먹어도 깎아줄 수 없다고 했다. 주인이 40대 마른 체구의 남자인데 더 이상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방은 자전거를 두기에 충분했고 컴퓨터가 있으며 와이파이까지 가능했다. 이번 여행으로 모텔에 계속 묵다 보니 와이파이가 설치되면서 컴퓨터는 사라지는 경향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는 둘 다 있다. 다행이다. 오늘은 편안하게 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커피포트가 있고 복도에는 생수통이 올려진 정수기가 있었다. 오늘은 보리차를 마시는데 에러가 없겠다. 화장실에 욕조는 없으나 자전거를 세척하기에 충분히 넓다. 숙박비 할인만 된다면 자전거 여행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장소다.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았다. 홍어거리가 어디까지인진 모르겠지만 영산대교 앞의 번화가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이다. 그 앞에 식당이 있는데 LED 전광판으로 화려하게 칠레 홍어라고 광고를 하는 간판이 보였다. 정직한 주인이라는 생각에 안으로 들어갔는데 각종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집이라고 사진이 붙어 있었다. 언젠가 다큐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이 나는 것도 같았다. 흑산도 홍어가 메뉴판에 적혀 있었다. 흑산도에 가더라도 흑산도 홍어를 만나기 힘들다던데 영산포가 아니면 어디서 흑산도 홍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언제 또 영산포에 오게 될까 하는 조바심에 일을 저질렀다. 이왕이면 제대로 먹자는 생각에 흑산도상은 홍탁 삼합을 선택했고 가격이 너무 높아 소자로 주문했다. 가격은 7만 원. 한 끼 식사로는 너무 과한 액수여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사건이라고 위로했다. 막걸리는 집에서 담근 술이라는 말과 함께 홍탁 삼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주인의 연배가 나와 비슷해 보였는데 흑산도와 수입산 홍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 멀리서 자전거 여행을 왔다고 하니 주방에서 홍어 무침을 작은 접시에 담아 내왔다. 택배로 보내고 나서 조금 남은 것이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홍어 무침을 먹고 나니
메인 음식이 나왔다. 흑산 홍탁 삼합. 순간 애기하면서 비명을 지를 뻔했다. 양이 너무 적었던 것이다. 어쩌겠는가 고가의 음식을 선택한 내가 잘못이지. 그런데 한 점, 두 점, 세 점을 먹어도 20년 전 그 기억의 맛은 나지 않았다. 주인에게 전후 사정을 얘기했더니 예전에는 가열 숙성을, 요즘엔 저온 숙성을 시킨다고 했다. 가열 숙성을 하면 코가 뚫릴 정도의 강한 맛이 나는 반면 보관 기간이 짧고, 반대로 저온 숙성된 홍어는 맛이 연하지만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저온 숙성은 생산자를 위한 방법인 것이다. 물론 소비자 중에서도 연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모든 생산자가 저온 숙성을 하는 상황에서 강한 맛을 원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수입산 홍어를 주문했을 텐데. 그래도 흑산도 홍어를 먹었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식사를 마칠 때쯤 그 양이 적어 영산포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홍어에 보리싹을 넣어 된장국을 끓인 보리 애국이 맛있다고 또 홍보를 한다. 배가 불러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고 하니 맛만 보라며 작은 그릇에 끓여내준다. 맛있다고 인사를 하는 내게 지금 상에 올린 흑산도 홍어는 12kg짜리인데 105만 원에 사왔다고 자기의 사정을 곁들였다. 초보자가 맛을 평가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흑산도와 칠레산 홍어를 눈 감고 맛본다면 나는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손님이 혼자여서 가능했겠지만 홍어회와 보리액국을 따로 내어준 친절이 다시 와보고 싶게 만들었다. 식당 이름은 영산포 대박홍어.